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용석 씨, 이 불륜 의혹 당사자인 D씨, 블로거 D씨의 남편인데 이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강용석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인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진행된 얘기도 저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사실 이분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피해자로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올해 4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4월 25일 날 이 파워블로거 남편과 그 사람의 변호인과 함께 두 명이 자신을 찾아왔다. 네. 그래서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언론에 다 터뜨리겠다라고 본인을 공갈했다. 예. 그래서 그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오늘 그 파워블로거 남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남편 측에서는 가진 않았다. 얘기가 다르죠. 예. 강용석 변호사 쪽에서는 이 파워블로거의 남편과 그의 변호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이 파워블로거 남편 쪽의 이야기는 이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파워블로거 남편은 가지 않았다. 이 변호인은 찾아간 것이 맞지만 남편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 변호사 쪽하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떴을 뿐이다. 공갈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합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지 우리가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편 조 씨 측 변호인 저와 예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그렇죠. 있는데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억 원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 이게 이제 소송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기 가정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공갈적 수단으로 또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인데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어딨겠습니까?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에 이런 자료를 뿌리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죠. 그게 많이 돼 있습니까? 상대방이 고소를 남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일단 직접 넥스트로 찾아가신 거는 맞습니까 혹시?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이고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다. 변호사로서 초기에 1, 2회 정도 만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진정한 합의 의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한 1, 2분 만에 자리를 뜬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것처럼 이 당사자인 이 파워블로거의 남편이 강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만 가려져도 두 사람의 이 쟁점은 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홍콩에 갔었냐 아니냐를 놓고 왈가왈부 이야기가 논란이 커지고 있을 때 강용석 변호사가 홍콩에 갔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 파워블로거와 겹친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던 한 방송 연예 전문 기자까지 고소를 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그 잡지사 기자 이야기를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여 기자를 상대로는 민사 소송을 했고, 그렇죠. 자, 이 두 분을 상대로는 형사 소송을 한 거죠. 예. 자,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여 기자가 오늘 출연을 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고소왕으로 이제 유명하신 강용석 씨가 저를 5천만 원으로 거셨습니다. 네. 네. 저를 형사로 거신 게 아니라 민사로 거셨기 때문에 일단 홍콩에 가셨길래 홍콩에 가셨다라고 제가 일단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꾸 한두 번 변호사 사무실을 보셨다고 하길래 그건 아니지 않냐. 네, 그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일단 사실을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있고요. 네. 예, 지금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본인은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내용을 보도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홍콩에 간 사실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강 변호사가 민사 5천만 원으로 거액을 걸어왔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며 이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 근데 강용석 씨가 과거에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간 사실을 또 인정을 했고 뒤에 인정한 사실들이 많은데 강경윤 기자가 처음에 보도했던 그 내용은 이미 다 사실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 아닌가요?
일단 강용석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냐 아니냐,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어떤 상당한 사유, 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실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 이익이 있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해당 기자님은 법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씨가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향후에 다른 기자분들이 어떤 기사를 적극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막기 측면도 위해서? 있었을 것이고 예. 기자분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이 보도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사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많은 명예훼손적 소송에서 많은 부분에 패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 어떤 공인에 대한 사생활이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강용석 씨도 아마 이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기자분이 쓴 보도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악의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래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동희 차장.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고소남으로 본인도 스스로 포장을 했었고, 그리고 고소와 관련된 그런 TV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방송이 좀 뜸해지니까, 방송 기간에는 좀 고소를 안 하다가 방송이 뜸해지니까 다시 이제 열띠게 고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진 보도한 데들도 다 고소를 다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홍콩에서 한 유명 호텔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주고받았던 그 카카오톡 사진을 그대로 게시한 한 매체에 대해서도 고소하겠다. 방송에 출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한 그 다음날 곧바로 고소했던 그런 사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강용석 씨가 지금 우리 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이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고소전을 다시 또 시작한 것 아니냐. 전략적으로 고소를 활용한다. 예, 이런 의구심을 또 낳기에 또 충분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진실이 다 드러나겠죠, 그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예, 거의 다 고소전을 드러나고 하고 있는 있기 상황이고.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거죠. 예. 자, 연예계 다른 뉴스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조인성 씨 관련 이야기죠? 네. 근데 이분도 좀 황당했겠어요. 이 얘기 저도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진짜,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좋아하는 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배우 조인성 씨 집에 웬 30대 여성이 침입을 했다. 이런 네. 뉴스가 오늘 전해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도 오늘 오전 0시 20분 아주 한밤중에 그러네요. 이 집 대문을 두드려서 안에 문이 열리니까 침입을 했다. 그리고 나가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끝내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이후에 나갔는데요. 이 여성은 확인해 보니까 몇 달 전에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 30대 여성 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조인성 씨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까지 와서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분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을 텐데 좋아한다고 해서 다들 조인성 씨 집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대요? 지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네. 이런 문구까지 나옵니다. 우리 집 전세 매물로 내놓으면서도 조인성 씨네 집에서 몇 분 거리다. 뭐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뭐 팬들 사이에서는 조인성 씨 집이 사실상 노출이 워낙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중국 팬들까지도 쉽게 찾아올 정도가 돼 그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 저택에도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거 그렇죠. 굉장히 비싼 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조인성 씨가 애초에 처음 집을 지어가지고 가족들이 살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동네가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 옆에 있는 집까지 사서 새로 신축을 한 다음에 본인과 동생은 그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시가 한 30억 30억. 가량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조인성 씨 관련 소식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